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맨유의 새로운 임대생 소피앙 암라바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모로코 국적의 미드필더 소피앙 암라바트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모로코 4강 기적의 주역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월드컵에서 암라바트가 보여줬던 플레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치 위 그의 플레이는 견고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렸습니다. 상대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태클, 중원 지역에서의 볼키핑, 3선에서 2선으로 넘어가는 전진 패스까지 모로코 중원 장악력의 중심엔 언제나 암라바트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의 성공 이후 암라바트는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 중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적 시장 도중 다른 클럽들의 오퍼엔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직 맨유로의 이적만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맨유는 이적 시장 막판에 임대 오퍼를 넣었고 피오렌티나는 이를 수락, 암라바트는 그토록 원하던 맨유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맨유가 구체적으로는 테나흐 감독이 암라바트를 원했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테나흐가 암라바트를 영입한 건 그가 가지고 있는 3선에서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암라바트는 기본적으로 팀 후방을 조율하는 6번 수비형 미드필더 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테나흐의 축구에서 6번은 다른 팀 동료들보다 복잡한 롤을 수행해줘야 합니다. 테나흐는 경기 상황에 따라 후방 빌드업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감독이며 그 빌드업의 기준점이 되어줘야 하는 선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이죠. 테나흐의 빌드업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골키퍼 오나나가 영입되고 나서 테나흐의 맨유는 더 다양한 빌드업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골키퍼를 시작점으로 한 빌드업입니다. 발밑 좋은 골키퍼 오나나가 양쪽 센터백 사이로 올라가 백스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와 양쪽 풀백 혹은 다른 볼란테 한 명이 3선을 이루며 빌드업을 구성합니다. 현재 맨유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빌드업 형태로 오나나를 중심으로 패스를 돌리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최대한 후방으로 당겨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키퍼를 후방에 둔 빌드업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두 센터백들 사이로 내려와 백스리를 형성하고 현재 부상으로 아웃된 루크쇼 대신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되고 있는 달롯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앞쪽에 있는 다른 볼란테 한 명과 3선을 구성합니다. 이 빌드업 방식에서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빌드업 관여보다는 공격 롤에 집중하죠. 마지막은 맨유가 상대에게 밀리는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자 펼치는 빌드업인데요. 6번 롤을 맡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아예 위로 올려버리고 나머지 후방 자원들로 백스리와 빌드업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위로 올라간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전방에서 찬스 메이킹, 공격 롤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테나흐의 세 가지 빌드업 방식에서 6번 수비형 미드필더는 각각의 방식마다 모두 다른 롤을 맡습니다. 첫 번째 빌드업에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두 번째 빌드업에선 센터백, 마지막 빌드업에선 박스 투 박스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롤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플레이는 경기장 전체를 아우르는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가진 선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테나흐가 이토록 빌드업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발밑 좋은 골키퍼 오나나와 그 앞에 경험 많은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다양한 빌드업은 특히나 이 6번 미드필더에게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자신의 위치와 플레이 역할, 이 모든 걸 풀타임으로 감당하기에 카세미루 혼자로는 과부하가 걸리는데요. 그렇다고 이 역할을 다른 미드필더에게 분담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에릭센은 전술 이해도는 높으나 후방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역할을 맡기기에 피지컬이 다소 아쉽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공격에 더 집중시켜 전방에서 찬스를 만드는 편이 팀에는 더 이득입니다. 그렇다고 벤치 자원인 맥토미니를 쓰기엔 전술 이해도 측면에서 불안하죠. 이런 상황 때문에 테나흐 입장에선 이 모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카세미루에게 풀타임 출전을 강요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선수 개인의 체력적인 부담이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세미루는 분명 훌륭한 선수지만 1992년생, 올해 31세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몇 경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부담이 겹쳐 쌓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폼이 떨어집니다. 테나흐는 이 역할을 맡기기에 소피앙 암라바트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암라바트는 든든한 6번 롤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한 칸 위, 보다 전진하는 미드필더 플레이도 맡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나이도 1996년생, 27세로 카세미루보다 4살 어리죠. 기존 카세미루가 혼자 떠맡아야만 했던 빌드업 방식들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세미루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존 역시도 가능합니다. 시즌이 시작될 때부터 팀의 홀딩 미드필더인 6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다. 그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건 카세미루뿐이었다. 다른 선수를 기용하려면 타협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 암라바트라는 또 다른 선수가 생겼다. 암라바트는 경기장 조금 더 높은 곳에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카세미루와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다. 그를 영입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테나우의 이 발언은 그가 암라바트에게 원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암라바트 역시 감독의 니즈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이전에도 같은 팀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암라바트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위트레흐트에서 테나우의 지도를 받았고,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그는 맨유 인터뷰에서 테나우 감독의 축구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나는 에릭 테나우가 어떻게 일하길 좋아하는지, 그가 선수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의 코칭과 지도 덕분에 나는 커리어 초기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테나우는 이번 시즌에 팀이 성공하기 위해 내 능력들을 최대한 끌어낼 것이다. 모두 아시다시피 테나우는 이전 자신이 가르쳤던 선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선수, 플레이 성향과 스타일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본 선수를 스쿼드에 추가하길 원하죠. 이런 감독의 성향과 팀에 필요한 6번 자리, 여러 조건들을 볼 때 테나우에게 있어 암라바트는 맨유에 가장 필요한 자원, 자신에게 딱 맞는 영입 1순위 선수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맨유의 새로운 임대생 소피앙 암라바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맨유는 다소 힘겨운 리그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여러 이슈들이 겹치며 팀을 이탈한 자원들이 대거 발생했고, 경기장에서의 플레이도 삐걱거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테나우와 맨유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